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보기 했더니 제가 여기 컨트롤하는 패널 자체가 깜빡깜빡거리더니 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렇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실제로 한번 개발해 보면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 것들은 URL 쇼트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요거 그냥 샘플로 몇 가지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요거 전체 다 개발 한번 해볼 겁니다. 라이브로 코딩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좀 해 보려고요. 그래서 대충 화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 화면 자체는 그 HTML로 화면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까지 만들면 반나절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 화면에 보시면 HTML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 주소를 넣고 나서 shorten 버튼을 누르면 요런 식으로 지금 긴 URL에 대한 키가 부여돼서 요런 걸로 접속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직접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터렉스로 3개의 버티클을 만들 거예요. 우측부터 보시면 첫 번째 버티클은 그 persist 워커 버티클입니다. 이것은 이제 몽고DB하고 통신해서 실제로 어떤 URL이 어떤 키로 DB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제 저장하는지, 요런 것들에 대한 persist 기능을 하는 버티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버티클은 개발해야 될 버티클은 서버입니다. 얘는 이제 persist 워커 버티클을 통해 가지고 뭐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그 웹페이지에다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스타트 버티클은 이 뒤에 이 모듈들, 이 버티클이 모듈들인데요. 이 모듈들을 실행해주는, 디플로이해서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씩 보면, 그래서 스타트 버티클은 단순히 디플로이를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니, 그 모듈들을 디플로이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실 스크립트로 해도 되는 거죠. 굳이 뭐 자바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컴포넌트들과 그 다음에 스크립트들이 합쳐졌을 때 좀 더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컴파일이 가능한 그런 스크립트들하고, 아니, 그 컴포넌트들로 개발을 해놓고,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이런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플로이 스크립트는 쉘 스크립트 만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버티클은 실제로 웹페이지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웹페이지에 어, 그 긴 URL을 입력했을 때 처리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shown URL을 치면 그 긴 URL로 리다이렉트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 웹 서버가 되는 거죠. API 서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처리할 거예요. 슬래시 URL 한 다음에 긴 URL을 넘기면 그 펄시서스 워커를 통해서 짧은 키를 생성해서 반환해 줄 겁니다. 그리고 키를 넘기면 리다이렉트 될 거고요. 아까 넣었던 긴 URL로. 펄시스터 워커 버티클은 두 개의 그 기능이 있을 겁니다. 크리에이트 하는 거하고 get이 있을 건데요. 이 크리에이트는 몽고DB로부터 뭐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내서 이 바이젝티브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요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주 짧은 키, 숏키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몽고DB에다 어떤 URL은 어떤 숏키다라는 그런 매핑 점을 넣어 놓는 거죠. 뭐 이따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get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숏키를 사용자한테 줬잖아요. 그 숏키를 가지고 몽고DB로부터 긴 URL을 가져오는 그런 메소드가 될 겁니다. 몽고DB의 스키마는 이렇습니다. 뭐 DB는 제가 URL 빼기 쇼트너라고 하는 DB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컬렉션으로는 SEQ하고 URLs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항상 한 로우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URL 쇼트너라는 게 현재 시퀀스가 몇 번이다.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1 쭉 하나씩 증가를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URL들은 요 생성했던 요 시퀀스를 가지고 키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 키들이 긴 URL이 뭐다. 이런 정보들을 멀티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실제로 띄울 때는 이런 식으로 띄우겠죠. 펄시서스 워커가 몇 개, 그리고 서버 버티클도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띄울 겁니다. 하나씩 띄우기보다는 띄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것들이 클러스터 구성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그 머신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띄우는 이런 모습도 될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 버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웹페이지를 해서 접속하는 그 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도 뭐 한 두 개만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좀 부하가 예상되는 워커버티크만 여러 개 띄우는 요런 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겠죠. 요런 거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시퀀스 번호를 가지고 키를 생성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로직이냐 하면 제가 그냥 바이젝티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가 넘어오면 그 숫자를 62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62진수로 바꾸는 그림이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1억 뭐뭐뭐가 넘어오면 얘를 요 그대로 쓰면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줄여 놓은 거죠. 그리고 디코드 할 때도 역시 요 코드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62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젝티브로 가는 이유는 사실은 1대1로 매칭해가지고 키를 만들어낸다? 뭐 요런 거기 때문에 바이젝티브라는 것 말을 이제 수학에서 쓰더라고요. 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예, 요게 61억인데 이게 아마 인티저 맥스 값입니다. 이걸 맥스로 해봤고요. 그 다음은 예, 뭐 DB 스키마죠. DB 스키마는 제가 아까 이제 크리에이트하고 게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크리에이트는 시퀀스에서 컬렉션 중에 SEQ라고 하는 컬렉션에서 시퀀스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인크리멘트 합니다. 하나 플러스 1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이게 0이겠죠? 예. 30에서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바이젝티브 그 함수를 통해서 이제 쇼트한 키를 생성하고요. 키를 생성한 다음에 이 키하고 같이 긴 URL을 저장하는 거죠. get을 하게 되면 이 키를 가지고 get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긴 URL을 찾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죠. 준비물은 요겁니다. 스프링 트루슛을 썼고요. 왜냐면 여기에 뭐 웨이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고 저도 주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이런 거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클립스 까시면 되고요. 스프링 트루슛이고 JDK는 7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DB를 사용하면 되겠죠. 요렇게 준비가 되면 지금부터 한번 라이브로 한번 코딩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다 차셨나봐요. 예, 다 차셨네요. 근데, 다 잘 들리시는 거죠? 예. 자, 이제 한번 코딩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사실은 그걸 좀 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웹페이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HTML을 만들었는데 요것들을 한번 웹서버에 한번 띄워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글자는 잘 보이시죠? 제가 좀 일부러 좀 해상도를 높이긴 했는데요. 요 페이지를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미리 여기에 요건 지금 개발해 놓은 겁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코드를 한번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폴더를 제가 그냥 쇼트너라고 할게요. 쇼트너라고 했고요. 이 쇼트너라는 폴더에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겠죠? 아까 이제 만들었던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지금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폴더에는 얘네들을 실제로 그냥 HTTP 서버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우는 건 좀 간단합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보고 버트렉스를 실행해 볼게요. 그 전에 한번 버트렉스 설치는 그냥 받으셔서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거든요. 버트렉스 어떻게 설치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여기다 설치를 했고요. 설치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빈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빈을 이제 패스로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자바음이고요. 이런 식으로 패스를 잡아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어디서나 버스렉스를 쓰실 수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설정 파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컴프를 보시면 우선 reports.txt라고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 이제
버트레스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찾는지, 그 모듈들을 어디서 찾을지에 대한 그런 찾는 경로들입니다. 보시면 로컬 메이븐도 있죠. 예, 로컬 메이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븐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인스톨을 하게 되면 로컬 메이븐의 리파지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스톨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건 그냥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아까 이제 저희 작업 폴더입니다. 이 작업 폴더 들어와서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버는 뭐, 예, 서버에 뭐, HTTP라는 걸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만들어 보면, 먼저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들이, 그 버처렉스에는 먼저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객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컨테이너 안에 예, 뭐 다양한 그런 버트렉스를 객체라든지 뭐 로그 객체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것들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뭐 객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자바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예, 컨테이너 이렇게 하게 되면 컨테이너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제가 이제 컨피그를 좀 하게 되면 이거는 예, 웹의 루트에 이거는 예, 그냥 아까 따따따라고 했던 그 폴더일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뭐 예, 8080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뭐 디플로이 모듈이거든요. 디플로이 모듈에서 이 모듈을 디플로이 하면 되는데요. 이 모듈 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듈 명을 한번 찾아보죠. 모듈 명은 예, 모듈 리파지토리라고 있습니다. 이 모듈 리파지토리 가시면 저희가 찾으려는 게 HTTP 서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이거 HTTP 서버가 아니라 웹 서버죠. 꼭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요게 지금 모듈명이거든요. 예, 요 모듈명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 하면 되고요. 컴프 파일을 예, 가지고 디플로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버트엑스에서 런 한 다음에 server.html 예, 이런 식 예, 잠시만요. 스프링 런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 아까 그 모듈을 아까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찾아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예,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한번 요거를 웹에서 한번 이건 파일로 연 건데요. 얘를 한번 웹에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로컬호스트 8080으로 열었죠. 예,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제 웹서버 하나 그 스태틱한 웹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버 모듈들을 실제로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좀 하나 더 볼까요? 얘를 한번 먼저 볼게요. 먼저 보고 나서 보면 아까 모듈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 모듈은 이 모드스라는 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드스라고 하는데 다운로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이제 한번 예, 이클립스로 개발 좀 해볼게요. 신기하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예, 오늘 1시간 내로 개발을 다 해볼 겁니다. 우선 메이븐 프로젝트로 좀 더 쉽게 제가 이제 메이븐하고 그래들로 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메이븐으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메이븐 하시기 전에 아마도 예, 기본적으로 요 밑에 요것들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애드 리모트 카테고리라고 해서 카탈로그에서 이런 것도 추가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예, 그럼 되고요. 그럼 여기에 io.xpush 예, 버트x인데요. 이게 조금 희한하더라고요.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되네요, 이제. 예, 버텍스가
예, 보시면, 저는 여기 말고 이쪽에서 할게요. 이게 가끔 안 될 때가 왜 그럴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던데. 이러면서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게 가끔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도, 예, 그거는 참, 이거 제임스 들어가네. 이게, 어디 지금 따로 떠 있나? 예. 메이븐 프로젝트.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에 제가 iu.x 네. 예, 보이네요. 예,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느리네요. 이렇게 느려서 그런가 봐요. 저는 이제 예, 스터다라이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요걸로 한번 그룹 아이디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 모듈을 두 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모듈은 몽고DB를 활용한 펄시스터 그 모듈입니다. 그래서 mod 뭐 쇼트너라고 할게요. 쇼트너에 예, 펄시스터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버전은 뭐 그냥 예, 이런 걸로 좀 하고요. 패키지는 음, 네, mod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아보죠.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이게 네트워크가 좀 느린가 보네요. 예. 이거 원래 금방 되는데. 계속 만들면 되고요. 예, 만들어놨네요. 만들어진 거 보시면 기본적인 그 버티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도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리소스라는 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파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버텍스 모듈이 어떤 클래스로 실행된다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자바로 우선 개발해 볼 거니까 나머지들은 샘플들이에요.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샘플들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게 필요 없죠, 뭐. 다 지울게요. 딱 필요한 것만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코드도 예, 이 자바 코드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테스트를 좀 해보면 될 거고요. 뭐 테스트 코드 하나만 좀 쓰고 나머지는 제가 뭐 얘들 한번 지울게요. 지금 많이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뭐 실제로 모듈을 세팅해가지고 모듈을 디플로이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코드들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실행해 보셔도 되긴 하는데요. 예, 요거를 요 하나만 남기고 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가 다 또 지우겠습니다. 굳이 샘플 저희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등 파일도 지우고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 모드 파일도 보시면 모드.json 파일 보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샘플이니까 다 지우고요. 예, 이제 뭐 디스크립션도 있고요. 디스크립션은 뭐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예, URL 쇼트너 예, 모듈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름만 바꿀게요. 그래도 예,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오토 디플로이 트루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만들 파일은 사실은 ping.vertical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이름을 mongodb persistor vertical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만들어보죠.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네, 한번 버티클을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스텐즈에서
버티클을 상속받으면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될 거고요. 이 스타트라는 거부터 잠깐만요. 이 함수를 개발하면 돼요. 이 함수 개발하면 되고요. 이 함수에서 뭐 이제 몽고디비 접속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컨피그 파일을 통해서 이 몽고디비 접속하기 위한 어드레스가 호스트가 어떻게 되고 포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컨테이너 아까 자바스크립트도 컨테이너였잖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것도 이제 버티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컨피그 이런 식으로 하면 생기고요. 얘를 필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깅도 남겨야 되니까 로고라고 해서 이런 것도 남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벤트 버스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벤트 버스에서 얘는 이제 버트.x라는 객체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버트.x 객체도 버티클이라는 데 있고요. 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드레스를 한번 이 어드레스는 이벤트 버스 이벤트를 등록할 때에 대한 그 어드레스입니다. 요거는 이따 통신할 때 한번 볼 건데요. 얘는 config 아까 config에서 스트링을 가져왔잖아요. 스트링 가져오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뭐 그럴 거예요. 얘가 널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널인 경우에는 쇼트너, 쇼트너죠. 뭐 퍼시스터, 뭐 이런 식의 이름을 하시고요. 이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버스에 이벤트를 등록하는 그 이벤트 주소입니다. 이벤트 주소요. 아니 이게 만약에 널이 아니면 요 값들을 넣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좀 키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설정 값들을 받아오면 될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접속하기엔 호스트도 있을 몽고디비 호스트명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얘가 값이 없으면 로컬호스트로 하죠. 뭐 로컬호스트 하면 되고 아닌 경우는 지금 들어왔으면 호스트로 하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포트도 하나 받아볼게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한번 생각나는 김에 포트는 이제 넘버라는 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트라고 하는 거 가져왔고요. 얘도 역시 널이면 몽고디비는 27017이 기본 포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포트도 하나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한번 몽고디비 접속을 해볼게요. 서버에 몽고디비 접속을 하려면 서버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로 몽고 어드레스라고 하는 그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호스트 정보하고 포트 정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클래스가 없는 것들은 현재 지금 몽고디비 라이브러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메이븐이기 때문에 메이븐에다가 몽고디비 라이브러리 하나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MVN 리파지토리 많이 들어가시죠. 여기를 통해서 몽고디비 정말로 이렇게 라이브로 할지는 모르셨죠? 아닌가요? 정말로 라이브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디펜던시가 어디나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길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몽고DB 관련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될 거예요. 아직 안 됐나요? 네.
여기 한번 아까 추가 안 되나요? 이게 조금 미숙하네요, 제가. 네. 이렇게 돼서 한번 한번 지금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안 됐나봐요. 라이브러리 하면 꼭 이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마 화면을 큰 걸 보다가 이걸 봐가지고 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플러그인 해야 되겠네요.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운받으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없었던 게 보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호스트하고 네. 포트는 사실은 이게 인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int value 해가지고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상 없을 거고요. 얘는 트라이 캐치로 묶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고요. 몽고DB 실제 접속해 볼게요. 몽고라는 객체에다가 몽고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이제 몽고DB 어드레스 했던 부분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성될 겁니다. 임포트를 하고요. 얘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DB 아까 DB는 제가 URL 다시 쇼트너라고 하는 DB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몽고에다가 getDB에서 URL 쇼트너 해서 이렇게 DB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에러가 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벤트 버스에다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이벤트 버스에 어떤 걸 등록을 하냐면 이벤트 버스에 그 이벤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입니다. 어드레스 주소를 입력하고요. 이 어드레스는 아까 shortener.persistor 이게 기본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익명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new handler 아까 핸들러 객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저희 제이슨으로 하면 왔다 갔다 데이터들은 모두 다 제이슨으로 할 거고요. 사실 다른 객체들도 다 가능은 하지만 그 객체 직렬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이슨을 쓸 거를 이쪽에서 좀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제이슨 객체를 만들었고 나오는 것들 좀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필요한 메소드가 이거네요. 메소드를 한번 개발해 볼게요. 메소드는 메시지라는 인자를 받아가지고요. 액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create하고 get. 그래서 그 두 개, create하고 get이라는 걸 받는 거죠. 여기서 메시지 점, 버텍스 API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get string 중에 action이라고 하는 가상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하죠. 스위치해서 액션 값이 create면 뭘 처리하고요. create면은 create shoot URL 이런 것들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get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get URL 이런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죠.
브레이크하고 뭐 예, 디폴트로는 이제 에러 메시지를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점 리플라이 하면 메시지를 이벤트를 날렸을 때 이가 실행된 다음에 그 답장으로 이제 메시지를 다시 반환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제이슨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오브젝트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죠. 보통 좀 길어지죠. 이거 한번 줄이는 것도 이따가 좀 해볼 거예요. 풋스트링에서 뭐 스테이터스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에러다. 에러고 그 다음에 또 풋스트링에서 메시지를 뭐 예를 들어서 예, must be specified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에러 메시지 이렇게 던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개의 메소드만 구현해보면 되겠네요. 예, 두 개나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제가 이걸 내부에다 만드는데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하는 쇼트 URL은,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객체에서, DB에다가, 예, 뭐 DB에 시퀀스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몽고DB에다 넣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요거는 그래도 오래 걸리니까 제가 코드를 다른 데 있는 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원래 직접 하려고 했는데 오래 걸리겠네요. 네. 여기다는 예, 뭐 이런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네, 보시면 예, 뭐 시퀀스 컬렉션에서부터 예, 그 URL 쇼트너라고 하는 그 키값을 그 아이디의 값을 가져오면 걔를 이제 플러스 1 해가지고 인크리멘트 해가지고 DB에 넣는 거예요. 몽고DB에다. 예,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넘겨받은 URL. 그러니까 여기서 넘겨받은 건 두 가지인 거죠. 이 URL 한 가지를 넘겨받잖아요. 그럼 이 URL하고 아까 액션이었는데 이 URL을 가지고 예, 이제 그 새로 생성된 쇼트 아이디와 함께 예, 몽고DB에 넣어서 예, 리턴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약간 이 바이젝티브하는 유틸도 필요하죠. 그래서 얘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요것도 제가 다 구현할 수 없으니 아까 제가 다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다는 못 구현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얘는 아까 소스는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쇼트 URL이라는 것들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get 하는 건 사실 좀 간단하긴 한데요. 얘도 예, 제가 여기다 한번 꽂아 놓겠습니다. 예, get 하는 것도 간단하죠. URLs라고 하는데 아까 숏키하고 같이 넣었던 그 데이터 컬렉션에서 예, 그 아이디가 그 숏 아이디, 예, 그 아이디를 가지고 하나 조회해와가지고 뱉어주는 겁니다. 예, 이런 간단한. 요게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다 끝난 거고요. 이제 개발을 몽고DB에서 가져오는 그쪽은 개발 다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예, 요거 한번 근데 테스트하는 코드를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하는 코드를 좀 보시면 얘가 디플로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거든요. 예, 얘를 보시면 이 구조분이 얘를 지금 만들었고 얘는 제가 지울게요. 이거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얘를 보시면 여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이 타겟이라고 하는데 MOD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예, 여기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메이븐에서 패키징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네, 이 mod.json 파일도 이쪽에서 들어갈 거예요. 예, 요걸 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이 파일을 보시면 기본적인 그 샘플들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잠깐 보시면 역시 이제 테스트 버티큐라는 거 익스텐즈 하게 되면 예, 여기 관련된 다양한 테스트할 수 있는 어서트 메소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맨 처음에 스타트라고 하는 애가 실행이 될 거고요. 얘의 주된 역할은 그 버티클 모듈을 실제로 그 디플로이 하는 역할만 합니다. 디플로이를 한 다음에 이 스타트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스타트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위에서 차례대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사실 실제로 차례대로 테스트는 안 되고요. 이 중에 아마 뭐 무슨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구현해 볼까요? 코드가 많으니까 좀 지우고 얘 안은 그 메이븐 안에 모듈 네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mod 빼기 쇼트너 빼기 뭐 버티클 아니 퍼시스터라는 걸 했잖아요. 그런 거는 모듈 네임이 여기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로딩이 되면 다 로딩이 되면 테스트를 실행해라. 이 코드는 건들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테스트하면 될까요? 뭐 테스트를 이름을 테스트를 생성하는 걸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이래 create 뭐 short URL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죠. 뭐 얘는 지우고요. 할 때 아까 어드레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드레스가 뭐였었죠? 어드레스가 shortnode.persist였죠.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어떤 데이터를 넣을까요? 얘도 제이슨 객체였습니다. 아까 여기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데다가 데이터에다가 풋스트링으로 아까 액션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액션은 뭐가 있었죠? get하고 push이 있었죠. 그래서 create하고 push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여기다가 URL을 좀 긴 걸 하나 넣어보죠. URL 긴 거를 어떤 거 넣을까요? 이런 걸 한번 넣을게요. URL에서 이런 식으로 URL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데이터를 넣는 부분인데 얘는 지금 스트링을 넣었지만 저희는 제이슨을 넘기는 거죠. 해서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스트하면 될 텐데요. 뭐 테스트 코드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short URL short URL short ID가 넘어올 거잖아요. reply body에서 이 방식은 아까랑 비슷하죠. 대부분 다 이런 방식입니다. body에서 뭐 get string 아까 이제 키 값이 넘어올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필드도 만들어야 되고요. 아이고, 여기다 만들 게 아니라 밖에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스트링이 아니죠. 저희는 제이슨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죠? 제이슨이면 아까 제이슨 오브젝트가 되겠죠. 개발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받겠죠. 그 다음에 이 쇼트 아이디를 가지고 뭐 한번 찍어보죠. 뭐 이걸 찍는 게 아니라 쇼트 아이디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서트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돼요. 그럼 이 테스트 코드 크리에이트 하는 테스트 코드가 완성됐네요. 간단하죠? 아닌가요? 간단한데 우선 몽고디비를 띄워 넣어보고요. 몽고디비가 떠있나 모르겠네요. 몽고디비가 안 떠있네요. 제가 몽고디비를 띄우는 거 이게 몽고디비 띄우는 걸 제가 스크립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몽고디비를 띄웠고요. 몽고디비 떴네요. 이 상태로 실제로 한번 테스트 코드를 돌려볼게요. 테스트 코드를 돌리기 전에 메이븐으로 얘를 패키징을 한번 해봅니다. 패키징을 그래야지 이제 얘가 자료 파일이 패키징 하고 필요한 것들 이제 묶여서 잘 보시면 이게 패키징을 할 때 이게 지금 그
온라인 컨퍼런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되게 느린 것 같네요. 원래 이렇게 느리지 않은데 이제 많이 느리네요. 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시면 아까 이 모듈이라는 데 안에 보시면 예, 이 라이브러리도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쵸? 이 모듈.json도 들어와 있어요. 그쵸? 얘가 이제 완벽한 모듈이에요. 하나의 모듈이 다 완성된 겁니다. 이 모듈을 가지고 하는 테스트가 이거였었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예, 테스트를 해보면 예, 뭐 제대로 해서 예, 이게 쇼트너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아, 짧은 그 URL이 이게 다시 실행하면 요 뒤에가 아마 B 다음에 C니까 I4C가 될 거예요. 아마도 해볼까요? 예, 이렇게 되죠. 예,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게 i4C인 이유는 제가 테스트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어제 밤에 예, 아파치 벤치로 막 돌려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 요만큼 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개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좀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테스트로 아까 이번엔 to로 그냥 get short URL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 얘도 역시 똑같겠죠. 뭐 제이슨으로 얘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사실은 TDD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꾸로 해야 되겠죠. 테스트 콜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냥 예, 예, 좀 하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아까 생성했던 숏 아이디를 한번 넘길게요. 숏 아이디를 넘겨서 아, 네. 예, 숏 아이디를 넘기고요. 예. 숏 아이디가 오브젝트네요. 이게 스트링이면 되는데 사실 그죠. 혹시 들으시다가 제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화면이 이상해지시면 예, 저한테 전화를 좀 해주세요. 혹시 몰라서요. 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가지고 한번 또 예, 이벤트 리스너로 한번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한번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에는 get이죠. 쇼트 아이디 가지고 get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그냥 예, 요 바디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죠. 뭐 그냥 간단하게 요걸 한번 찍어볼게요. 뭐 어서트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혹시 귀찮아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되게 잘 됐는데요. 이게 두 번째가 먼저 실행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아마 규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규칙은 사실 좀 까먹었고요. 이게 그래서 이 메소드 이름별로 실행되도록 계속 1, 2 계속 제대로 되네요. 메소드 이름대로 하려고 제가 그래서 테스트 1, 2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예, 예, 픽스 메소드 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로 메소드 소터를 예, 이게 뭐였더라? 예, 이거네요. 참. 예, 네이버 샌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메소드 이름 순서대로 예, 메소드 이름 순서대로 실행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실행되죠. 예, 지금까지 이제 버티크를 만들었는데 예, 한번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엔 서버 버티크를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이거는 지금은 예, 그걸 만든 거죠. 지금은 예, 그 퍼시스터고요. 지금 만들어 볼 거는 API 서버입니다. API 서버는 생각보다 예, 더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얘는 로직이 거의 없고요. 그냥 리다이렉트 하는 뭐 이런 로직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그 모듈 중에 퍼시스터 모드를 호출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보이는 건가 봐요. 이게 좀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왜 안 보이나 했는데 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 네. 이게 있네요. 읽는 거였구나. 예. 예, 얘도 역시 뭐 MOD 뭐 쇼트너의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예, 뭐 1.8 뭐 이런 식으로 예,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이제 패키지명을 안 바꿨네요. 예, 패키지명이 좀 이상하게 나오겠네요. 패키지명이 좀 이상하게 나는데 뭐 하는 김에 좀 수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아까 제가 패키지명을 안 바꿔서
예,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고요. 얘도 우리는 핑이 아니라 얘도 저희가 뭘로 바꿀까요? 얘는 그냥 얘도 서버 버티클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버티클이라고 이름 바꾸고요. 얘는 우리가 개발할 거고 얘도 이제 아까 불필요했던 건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코드들 여기는 작성하지 맙시다. 시간도 없고. 예. 그 다음에 네, 얘도 뭐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했어요. 이제 모드 쪽을 수정해 볼까요? 얘는 저희도 역시 자바 개발하는 거니까 자바 쪽이니까 얘도 핑이 아니라 뭐였었죠? 예, 서버 버티클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것들은 제가 그냥 놔두겠습니다. 굳이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서버 버티클을 한번 구현을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제 버티클이라는 생각 받았는데 이 버티클로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예, 버스 모드 베이스라는 게 이게 맞나요? 예, 버스 모드 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안은 사실은 안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미 예, 아까 제가 코딩했던 것들이 이미 좀 있죠. 그냥 메시지 처리하는 그런 함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쓰면 조금 더 편하게 개발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 오늘 다 지울게요. 다시 한번 개발할 거니까요. 네. 예, 이제 개발 한번 시작해보죠.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메소드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요걸로 했었는데 아까는 지금은 이제 퓨처에는 예, 콜백 할 수 있는 예, 이런 걸 좀 만들어 볼게요. 이게 좀 다르거든요. 얘를 개발할 거고요. 서버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버를 HTTP 네, 잠깐만요. 얘는 예, HTTP 서버라고 하는 것들을 예, 객체를 만들고요. 이거는 버트엑스라고 하는 아까는 버트엑스도 컨테이너.버트엑스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 버스 모드 베이스라는 앱스트랙 객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버트엑스에서 create HTTP 서버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버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서버에 리퀘스트를 핸들링 해야 되잖아요. 리퀘스트 핸들러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너 클래스로 익명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도 이제 익명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핸들러를 예, HTTP 서버 리퀘스트 예, 이런 걸로 핸들러를 만들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디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건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 요게 여기 들어갈 거죠. 이제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개발해 보죠.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이따 개발해 보고요. 서버에 리슨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사실은 그 포트하고 예, 그다음에 호스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까는 이제 그 컨피그를 생성해서 객체를 getString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get 옵셔널 뭐 스트링 예, 이런 함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호스트가 뭐고 예, 아니면은 뭐 디폴트로는 로컬호스트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요것도 쭉 개발하지 말고요. 제가 개발해놨던 소스를 갖다 좀 옮겨 놓을게요. 시간이 좀 더 되면 한번 직접 처음부터 다 하다 보면 뭐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꼭 항상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보려고는 했는데 예, 뭐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들을 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리슨하는 쪽 소스는 예,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네, 얘가 인풋을 해야 돼서
이건 파이널이 돼야 되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리슨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리절트 핸들러라고 있어요. 그래서 리슨이 정말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리슨 그 로직이 다 끝나면 얘가 실행될 때 이렇게 이제 어싱크 리절트라고 하는 객체가 인자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말 제대로 끝났으면 얘가 석세스일 거고요. 석세스이면 요 객체거든요. 여기다가 set fail 또는 set result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얘를 이 서버 버티클을 디플로이 하는 쪽에서 요 객체를 받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이따 좀 볼게요. 그래서 이걸 꼭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얘가 뜨면서 리슨 안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에러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뜨면서 실행됐던 로고들이 여기 남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핸들러 쪽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핸들러 쪽도 사실은 뭐 직접 코딩해도 되지만 이것도 제가 이런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파이널이고요. 보면 그렇죠. 뭐 뒤에 아까 이제 URL이라고 하는 URL로 시작되는 게 넘어오면 이 액션에다 create 넣고 이거 아까 거기 개발한 거랑 똑같죠. 테스트 코드 넣었던 거 이거 그대로입니다.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요거는 이제 제이슨 형태로 리스폰스 던져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이슨 피면은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경우에는 요것도 역시 똑같죠. 아까 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테스트 코드 작성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몽고DB에서 가져와서 만약에 없으면 그냥 404 에러로 뱉어내고요. 있으면 301로 리다이렉션 해주는 거죠. 요런 코드로 작성하면 얘도 끝났어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되면 한번 이 두 개를 좀 실행을 해볼게요. 이 실행하기 전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얘는 저희가 그 몽고DB 퍼시스터는 사실은 그 JDBC와 같은 것라고 보게 된다면 얘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워커인 거죠, 워커. 워커인 거기 때문에 워커는 이제 워커라는 표시를 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mode.json에 보면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워커라고 해서 true라고 하게 되면 그 버텍스 스레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벤트 루핑 스레드하고 이벤트 루프 스레드하고 워커 스레드가 있는데 얘네들을 워커 스레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뭐 실행을 좀 해보죠. 실행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븐 인스톨을 하게 되면 그래서 메이븐 인스톨을 하게 되면 얘가 로컬 메이븐 리파지터에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서든 얘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오토 디플로이 같은 것들을 개발 단계에서는 오토 디플로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 그 메이븐의 리파지토리에 있는 걸 갖다 쓰지 않고 여기서 직접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 모듈이 여기에 다운로드 받게 되잖아요. 이 모드라고 하는 폴더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 모듈 이름입니다. 모듈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링크를 만드는 거죠. 스몰 링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링크를 좀 만들게요. 이 위치죠. 이 위치를 링크를 만들어요. 이 개발 환경 자체가 사실은 다 공통으로 통일화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배포하실 때 미리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링크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파일들이 있네요. 실제로 다운받는데 이 폴더가 이미 있으면 모듈을 다운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랑 똑같이 얘도 이제 아까 패키징 안 해줬죠? 서버. 얘도 패키징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 라이브 코딩 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로그가 꼭 안 찍혀서, 그쵸. 로그가 맨 위에 항상 이런 게 뜨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예. 여기다가 로고 표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컨솔에다 찍는 건 간단한 건데요.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요런 에러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진 걸 좀 볼까요, 얘도? 타겟이라는 거 있겠죠? 타겟의 모드라는 데 있는데, 얘를 보면, 이렇게 완전하게 있네요. 얘도 역시 똑같이 링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링크를 만들면 되고요. 위치는 위치네요. 이제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실행해 보는 건 역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겠습니다. 얘 뭐 API 서버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바로는 얘를 만드는 것도 이제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require해서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만들고요. 근데 뭐 에러하면 뭐 이렇게 로그 한번 찍어보죠. 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콘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를 그 아까 이제 인자 받도록 해놨잖아요. 그 서버 버티클 띄우기 위해서 컴프 파일 하나 만듭니다. 컴프에 대한 것들 만들고요. 여기다 호스트는 뭐 이거니까요. 얘는 뭐 로컬호스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뭘로 할까요? 뭐 8888 뭐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똑같죠? 아까랑 디플로이 모듈을 해서요. 요 이름은 뭘까요? 그쵸? 요 이름이죠. 서버 모듈 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컴프 이렇게 띄우면 돼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 모드를 한 다음에 얘는 펄시스터는 뭐였죠? 펄시스터는 이놈이었네요. 아이고. 얘는 그냥 컴프 파일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폴트로 아까 디폴트가 뜰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바로 될까요? 항상 바로 안 돼서 항상 안 되죠. 아이고 이게 아니라 보트X에 런 한 다음에 서버 API 이런 식으로 하면 실행이 되는데 에러가 나네요. 이거 제가 스프링이 틀렸네요. 그죠, 이게 같은 자리에 있으면 이거 들으시는 분이 다 찝어 주실 텐데 이게 원격에 있으니까 지금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서버 실행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뭐 한번 좀 해보죠. 제가 요건데요. 얘가 얘를 제가 안 띄워놨네요. 아까 웹서버를 제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웹서버도 한번 띄우겠습니다. 웹서버는 아까 어떻게 띄웠죠? 버트X에서 run 한 다음에 서버 http 이렇게 띄웠죠.
예,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우선 실행이 됐잖아요. 지금 실행이 아까 이제 그 디플로이를 두 개의 버티클을 띄운 건데요. 얘네들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 서버 버티클 자체를 제가 뭐 테스트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예, 다시 떴죠. 이제 리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아까 왜냐면 여기에 예, 요게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똑같겠죠. 얘가 제대로 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콘솔이라고 찍네요. 여기에 보면 예, 뭐 이렇게 해놓으면 예, 떴죠. 신기하게도 두 개가 각각 리로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로더, 예, 클래스 로더를 가지고, 클래스 로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리로더블이 됩니다. 이게 좀 주목할 점이고요. 이왕 본 김에 한번 스레드도 한번 좀 볼까요? JVisual 네, VM이고요. 얘를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떴고요. 이 안에서 예, 얘인데요. 한번 보죠. 뭐 자세히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걸로 먼저 힘드니까 테이블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보시면 얘를 닫을 수 있네요. 예. 예, 제가 지금 코어가 8이어서요. 8개 이벤트 루프 스레드가 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그널 디스패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이벤트 디스패처예요. 얘가 이제 그 들어오는 소켓을 탐지해서 얘네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얘는 예, 7개의 스레드가 이벤트 루프로 돌고 있는 거죠. 네, 워커 스레드가 있습니다. 이 워커 스레드 있죠. 이 워커 스레드가 그 아까 이제 몽고DB 하는 그 이 워커 스레드로 예, 실행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스레드 보면 조금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몽고DB에 대한 스레드를 10개를 띄워볼게요. 인스턴스를 10개. 몽고DB만, 몽고 펄시스터만 10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얘 제가 몽고에다가 제가 그 펄시스터에다가 로그 남긴 건데 얘만 10개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좀 빨라진 듯한 느낌이. 예. 워커 스레드는 20개고요. 원래 디폴트가 20개입니다. 얘를 이제 설정 값을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예, 20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워커 스레드가 늘어나는 건 아닌 거죠. 20개로 고정되어 있고요. 디폴트로 고정이 되어 있고 어쨌든 10개의 객체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몽고 클리너라고 하는 것들은 몽고 DB 그 객체마다 하나씩 생성하는 애들이거든요. 스레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얘하고 좀 다르죠. 얘는 하나만 떠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랑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예, 요 정도 예, 디스패쳐 있고 예,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떠 있으면 한번 실행을 좀 해볼까요? 잘 한 번에 될지 모르겠네요. 이쪽에서 뭐 이런 URL 가지고 예, 만들었네요. 그럼 이 URL을 여기다가 이렇게 치면 넘어가네요.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개발은 다 끝난 거죠. 예, 지금까지 라이브 코딩을 한번 개발을 해본 거고요. 한번 클러스터링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죠. 클러스터링 어떻게 되는지. 클러스터링은 뭐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건 없고요. 지금 네, 전부 다 나가서 클러스터링 세 개를 한번 띄워볼게요. 세 개를 어떻게 띄우냐면 우선 모듈 단위로 그 펄시스터 모듈만 한번 띄워보고요. 그래서 버티엑스에서 run mod가 그 모듈을 띄우는 겁니다. 아까는 버티클 자체를 raw한 파일을 띄우는 거였고요. 이 run 모드는 그 모듈 자체를 띄우는 거죠. 모듈 이름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열어놨고요. 이 중에서 펄시스터만 띄우는데 클러스터로 띄우고 인스턴스를 10개로 띄워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클러스터 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하나만 더 작업하고 넘어가죠. 버트X 설치되어 있는 데로 가셔서요. 컴프에 보시면 로그가 있거든요. 헤이즐캐스트가 지금 인포네요. 아까 안 뜬 이유는요. 아마 제가 명령어를 잘못 준 것 같아요. 명령어가 아니네. 다시 한번 해보죠 뭐. 예. 쇼트너고요. 이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이거였었죠. 클러스터를 이해를 빼먹었네요. 어쩐지. 이렇게 되면 뭐 헤이즐캐스트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딱 떴습니다. 요게 지금 스타트 됐다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똑같은 애를 요거죠. 요 모듈을 하나를 더 띄워 볼게요. 지금은 같은 데서 실행해서 별 의미는 없지만 우선 한번 보는 의미에서 버트X에서 run mod 한 다음에 역시 클러스터로 띄우고 호스트나 이런 것들은 다른 인자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얘는 30개를 띄울게요. 아이고 제가 다시 내렸고요. 이렇게 해서 30개를 띄우면 위에 띄운 애도 지금 얘는 지금 요렇게 나오고요. 얘는 지금 30개를 띄웠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게 클러스를 내가 볼 수 있어요. 얘는 두 개 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요? 얘는 아까 이렇게 실행했던 거를 클러스터 하고 뭐 해서 이대로 치면 되겠죠. 그럼 세 개가 지금 클러스랑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거 표시가 안 나나요? 이게 나오네요.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한번 스레드를 볼까요? 아이고, 제가 스레드를 꺼놨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다 끄고, 그걸 좀 해볼게요. 제 비주얼, 얘를 띄워놓고, 마지막 클러스터링 정도만 한 번 더 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띄우고요. 아까 그대로 다시 띄웠습니다. 다 클러스로 다 띄운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 좀 보이겠네요. 보이시면 근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스레드 개수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스레드 개수를 요거고 그래서 70개죠. 얘가 아마 이게 지금 10개만 띄운 애고요. 그 모듈을 얘는 이제 그거보다 20개 더 띄운 거죠. 이렇게 딱 한 거의 20개 정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 정확히. 그 이유는 이 안에 생성된 스레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변함이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몽고DB에서 생성한 애만 늘어난 거지 실제로는 이 스레드의 개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얘는 뭐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그 버티클 인스턴스를 많이 생성한다고 해도 이 스레드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량에 좀 어울리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고 요거 말고도 뭐 제가 뭐 예제는 어쨌든 올려놓을 거고요. 오늘 뭐 100%다 라이브 코딩을 못했네요. 몇 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이긴 했지만 그래서 좀 요렇게 한번 보시면 그 특징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 고생하셨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몇 개, 몇 개 올리신 분이 있네요.
이벤트 버스를 몇 개의 버티크를 동시에 수행 가능할까요? 저 사실 안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맥스까지는 안 해봐서, 예, 그거는, 예, 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예, 지금, 예, 조대엽 씨가 보내셨는데, 예, 이거 같이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저도 그거까지 안 해봤습니다. 그거 말고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고요. 없으시면, 없으시면, 예, 뭐 맞춰도 될까 합니다. 밤 늦으셨는데, 예, 이게 좀, 예, 처음에 좀 매끄럽지 못해서 중간중간 조금, 예, 그런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예, 서버 사이드 아키텍처 그룹에서 진행이 된, 예, 회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요거 한번 띄워놓고요. 예, 예, 여기 뭐 TCP 버퍼 사이즈 수정됩니다. 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아규먼트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예,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예, 맞아요. 이런 거 다 수정 가능해요. 이것도 기본이지만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같이 이거 보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럼 요것으로 좀, 예, 오늘 좀, 예,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예, 좋은, 예, 환경에서, 예, 제가 좀, 예, 처음 한번 웹비나를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려니까, 예,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모두 고생하셨고요. 예, 팀포스가 코드 올려달래요? 이게 거짓말이죠? 예, 예, 제가, 예, 나중에, 진짜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제가, 예, 이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톱에 올리도록 하고요. 예, 나중에 팀폭스하고, 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진짜라는데 진짜님 거짓말이신 것 같은데?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